한 명의 중간 관리자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제3타입은 스스로 자기 부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언제까지 어떤 상태로 문제를 해결할지 결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제3타입은 늘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이다. 사람은 스스로 계획이나 구상을 짜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그 성패에 자신을 걸 때가 가장 멋있다. 그러면 일의 재미도 솔솔 느낀다.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기운이 넘치는 사람은 대체로 이 타입에 속한다. 결국 중간 관리자란 누군가에게 지시받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담당 분야의 문제, 갭, 부족, 결함을 직접 파악하고 자신의 현재 지위에서 무슨 일이든지 달성하는 존재이다. 별다른 사고 없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상 업무에서 어이없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직접 문제를 움켜잡고 목표를 정하여 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비로소 중간관리자라고 말할 수 있다. 잇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느라 쉴 겨를이 없는 순간에도 한번 멈춰서서 어떻게 하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환경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자세도 또 다른 의미의 나태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느 회사에서든 가장 골치 아픈 존재이다. 더군다나 평사원이 아닌 중간 관리자가 그런 존재라면 회사에 해독이 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하는지 판별력이 없는 중간 관리자는 단순히 부장이나 과장, 대리라는 꼬리표만 달고 있을 뿐 문제의식이 왕성한 한창 젊은 사원보다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말해도 좋다. 문제는 이미 존재하는 데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5%의 이익에는 문제가 없었다. 요컨대 문제, 갭이란 기존에 존재한다기보다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높은 가치 판단 기준으로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문제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착수해야 한다. 결국 문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한 사람 또는 그 원인이나 배경을 정확히 지적한 사람만 합격시켰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더 시간을 주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과 목표가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명확한 해결의 결의를 보이는 자에게는 한 단계 높은 점수를 주고 또 개 중에서도 당면한 문제와 목표를 요목조목 집어내고 아울러 2, 3년 정도 지나면 반드시 일어날 문제를 야무지게 지적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점수를 주었다고 한다. 분명히 문제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또 순식간에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간 관리자를 테스트하는 데 좋은 방법임에 틀림없다. 그것이야말로 중간 관리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내에서 그 일만큼은 자신이 정통하다는 자각이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으면 철저히 그 분야에 대해 검토하고 경영자와 동료에게 협조를 구하고 또 부하에게는 온갖 방면으로 대처하도록 지시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현시키겠다는 계획 없이는 중간 관리자로 살아남을 수 없다.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은 즉 진보가 멈추었음을 의미한다. 중간 관리자로서 경영자나 상사에게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라던가 자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식으로 먼저 질문이나 주문을 받는 일은 중간 관리자로서 일생의 수치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상사라면 누구나 부하가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개입하기를 기대한다. 중간 관리자는 부려먹는 존재가 아니다. 중간 관리자란 자주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확신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모르면 스스로 사내를 돌아보고 철저히 자기의 견해를 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의식으로 결부시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중간 관리자이다. 문제는 항상 눈앞에 무한히 널려 있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맛보는 가운데 중간 관리자로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요령주의 중간관리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느 회사에나 있다. 이러한 타입의 중간관리자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다. 이런 생활 태도는 중간관리자로서의 능력의 싹을 잘라버리고 5년, 10년 후 젊은 사원들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무능력한 늙은 중간관리자로 전락할 최후가 기다리고 있거나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해고당하기 십상이다. 성장한 중간관리자에게 그 기간 동안 일의 내용에 대해 물으면 먼저 예외 없이 미경험 문제에 부딪히면 그 일을 어떻게든 달성하고 또 한 차원 높은 미경험의 문제에 부딪히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결국 해본 적이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붙어서 우여곡절 끝에 해결하는 타입이다. 이로 인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고 나도 하면 어떻게든 되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는다. 이 자신감이 한층 어려운 미경험의 영역에 부딪힐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자신의 작업 범위를 서서히 넓혀간다는 점이 공통 요소이다. 이것을 중간관리자의 성장순환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미경험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만 사물을 보는 안목이 늘어난다. 자신의 결함을 깨닫고 새로운 사실을 터득할 뿐더러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아울러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담력이 생긴다. 요령을 피우는 행위는 상사, 동료, 부하 등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으며 신뢰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뿐이다. 이래서는 언젠가 늙어서 초라한 몸만 지탱하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 미경험의 문제에 부딪히고 물러서지 않고 문제에 매달리며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그로 인해 자신감을 얻는다. 결국 스스로 큰 짐을 지우는 태도는 자기 성장의 열쇠이다. 기한이 없는 일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산업계에서는 기한을 정하는 일로 인해 비로소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늘 어떠한 과정 속에 자신을 놓고 하나하나 난국을 타개하는 도전 자세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든가 무리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이 된 회사는 구제불능이다. 할 수 없다, 무리다, 어렵다 등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중간 관리자는 회사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일의 추진 과정도 다르다. 할 수 없는 이유는 찾지 않는다. 그런 연구를 한들 엽전 한 입의 이득도 없기 때문이다. 일단 이 일에 착수하면 애로점은 어디에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한다. 다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발상으로 결국은 달성한다. 사실 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이다. 이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이라는 말은 일부러 빼버리고 절대로 불가능한 듯이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한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어려우면 곧바로 이전과 다른 방법을 찾는다. 회사와 회사 간의 진정한 차이는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에서 생긴다. 즉, 연구개발, 인재 양성, 독창적인 판매망 건설, 회사 이미지, 현장의 움직임 상태, 독자적인 강력한 상품 등에서 우열이 가려진다. 이것은 분명 현대 기업 경쟁의 적자 생존을 결정하는 열쇠이지만 어느 것 하나 추진하려고 할 때 지금 당장 100%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깨닫고 그 일을 조금씩 인내하며 추진해 나가면 어느샌가는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타사가 이를 눈치챘을 때는 즉시 흉내내지 못하게 되고 저거라며 아우성치고 있는 타사를 훨씬 앞질러 가게 된다.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이야말로 바로 착수해야 하는 일이다. 의욕을 발휘하여 현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령 1%라도 준비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